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저를 괴롭혔던 인터넷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 이틀간 그 인터넷이 다운되면서 굉장히 좀 생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 가장 키워드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보트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나면 그 인공지능이나 로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겠구나,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15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하나씩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아이폰 1이 처음 출시된 게 2007년인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15년 전에 이제 출시됐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돼버렸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도요. 우리가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인공지능의 잡을 다 뺏기지 않을까, 우리 삶의 의미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나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지거나 아니면 인간이 불필요한 존재가 되진 않았잖아요. 따라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에 발맞춰서 우리 인류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는 인터넷 문제가 좀 없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월 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몇 주간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왔는데요. 지난 며칠간 그러한 추세가 꺾이는 그런 신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스닥은 1% 이상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좋았던 미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이런 뉴스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는 CNBC 프로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인도에서 레이트 홀드를 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준금리 상승을 멈췄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아 시장,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월가에서 슬로잉 그로스니까 경기 성장이 멈추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소 불길한 제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시아 퍼시픽 마켓, 아시아 퍼시픽 쪽에 있는 주식시장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추세를 목요일날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월가에서 이번에 소화를 하고 있다. 새로운 리포트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ADP 프라이빗 페이롤 레포트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포트의 내용에 따르면 지금 3월 달에 경기,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인도에서 들려왔고요. 인도의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의 상승을 멈췄다. 따라서 동결을 한 거죠. 6.5%에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을 시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는요, 25베이시스 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서프라이즈가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승을 멈추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경기가 기준금리의 상승을 견뎌낼 힘이 없다. 따라서 경기의 둔화 모습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리세션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에서 전달해드린 ADP 레포트가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풀네임이 나옵니다. ADP 리포트는요, ADP 내셔널 임플로이먼트 리포트를 지칭하는 거고요. 자, 이 ADP 레포트 같은 경우는 인디펜던트 메저라고 써 있습니다. 즉,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그런 리포트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에서 발행하는 또 다른 고용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우리가 오미주 방송에서 매달 확인하고 있었던 리포트는 따로 있죠. 고용보고서인데요. 이 고용보고서는 정부의 Bureau of Labor Statistics, 우리가 BLS라고 부르는 노동청에서 발행을 합니다. 자, 이 노동청에서 발행하는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NFP라고 부르고요. Non-Farm Payroll의 약자입니다. 자, 이 NFP 같은 경우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행이 되죠. 따라서 내일 날짜에 이제 이 고용보고서가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ADP 레포트는 Independent Measure다. 따라서 독립적인 기관에서 발행을 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ADP 레포트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그다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발행된 3월 달에 ADP 잡 레포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145K가 발표가 됐습니다. 14만 5천 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컨센서스는 200K였습니다.
20만 개였죠. 따라서 2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4만 5천 개밖에 창출되지 않았다.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는 무려 26만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둔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애뉴얼 페이로우즈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이 수치를 살펴보는 건데 6.9% 정도 작년 대비 임금이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페이스 역시 지난달에는 7.2%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수도 적고, 그리고 임금 상승분도 적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발표된 프라이빗 페이롤 데이터, 즉 ADP 레포트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ADP의 칩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굉장히 좀 많은 고용주들이, 즉 기업들이 사람도 많이 뽑고요, 그리고 임금도 많은 폭으로 올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그러한 모습이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리세션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ADP 리포트 말고도 또 하나의 중요한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ISM 서비스 인덱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PMI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PMI는요, Purchasing Managers Index의 약자입니다. 각 기업에는 이제 구매 담당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현재 비즈니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구매 담당자가 봤을 때 지난달에 비해서 사업이 오히려 확장되고 있으면 50을 넘는 점수를 주게 되고요. 만약에 지난달에 비해서 사업이 조금 수축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50 이하의 점수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서비스 섹터의 PMI 지수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3월 달에 ISM 서비스 PMI 지수가 51.2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50을 넘어가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해서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54.5였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PMI 지수가 발표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2월 달에는 무려 55.1을 찍었거든요. 따라서 전달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서비스 섹터의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며칠 전에는요, 서비스 섹터 말고 매뉴팩처링, 즉 제조업 분야의 ISM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훨씬 더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3월 달에 ISM 매뉴팩처링 PMI 지수를 보시면 46.3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50 밑으로 한참 떨어지는 수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2월 달에는 47.7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달에 비해서도 분위기가 더 악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는 47.7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PMI 지수가 제조업 분야에서 나온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PMI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경기는 이미 제조업 분야는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제는 서비스 분야 때문에 그나마 견디고 있었는데 서비스 섹터도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예상치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PMI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 경제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ADP 레포트 그리고 PMI 지수 모두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드디어 이제 침체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시사하고 있고요. 또한 리세션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암시를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기 상황에 별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테슬라가 가장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테슬라의 오스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워크포스 인력이 3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제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테슬라가 증가시켰다. 워크포스니까 직원의 수를 얘기합니다.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수를 3배 정도 증가시켰는데요. 그 기간은 단 1년입니다. 작년 대비 3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블룸버그의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자, 2021년 말, 따라서 1년 전만 해도 지금 3,52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22년 말 1년 후에 보니까 12,277명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텍사스 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직접적으로 한 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10만 명 정도가 고용 효과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는요, 이번에 테슬라가 제출한 10K 파일링에서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테슬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1년 전에 2만 9천 명에 불과했는데요. 자, 이번에 보니까 2022년 말에 12만 7,85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단 1년 만에 4.4배 정도 직원의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지만 테슬라는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졌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글에서 이번에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칩이 있는데 이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 칩보다 더 낫다라고 이번에 홍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 2% 넘게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구글에서 그들이 직접 설계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칩의 성능이 지금 엔비디아의 칩을 능가한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구글의 홍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번에 그들이 4th 제너레이션 제4세대죠. 제4세대 텐터 프로세싱 유닛을 출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줄여서 TPU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칩입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는 이 TPU를 이용을 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구글이 자랑하기를 그들이 개발한 TPU가 엔비디아의 A100 칩, 즉 인공지능 칩이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 구글에서 만든 TPU 같은 경우는 1.2배에서 1.7배 정도 엔비디아의 A100 칩보다 더 빠르다.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뿐만이 아니죠. 에너지 효율성은 무려 1.9배 정도 에너지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제4세대 TPU를요, 엔비디아의 H100 칩과 비교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100, 두 번째는 H100인데요. H100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칩이죠. 자, 그런데 가장 최신 칩인 H100랑 이번에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수치는요, 예전 구형 모델인 A100 칩과 비교를 한 거거든요. 자, 그 이유를 여기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구글이 만든 칩보다 이 H100 더 후에 출시가 됐다. 따라서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H100는 자신들이 만드는 TPU보다 지금 테크놀로지가 한 단계 위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번에 이 기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글이 이번에 출시한 4세대 버전인 T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들은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요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아마존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 이번에 스톡 어워드를 줄일 예정에 있다. 스톡 어워드라는 것은 이제 스톡 옵션이죠. 따라서 직원들을 위한 혜택 중에 스톡 옵션을 줄인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번에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 인터널 메모라고 부르죠. 자, 이번에 유출된 내부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경기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져서 이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 주식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따라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스톡 옵션 대신 좀 줄이고 현금에 대한 현금 지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번에 발표가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발행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희석 효과가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컴펜세이션 플랜 같은 경우는 2024년 1분기에 이제 이밸류에이트가 될 것이다. 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2025년 회계년도부터 적용이 된다. 이러한 발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에는 우버가 등장합니다. 우버가 이번에 텐바이시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는 내용인데요. 텐바이시라는 이름은 다소 낯설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라질 국적의 바이크 쉐어링 컴퍼니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결성된 두 기업의 파트너십 내용에 따르면요,
이제부터는 우버의 앱을 통해서 10바이시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기업이 이번에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요. 올해 말까지 2023년 말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3만 대의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3분의 1은 전기 자전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발표 기사에 따르면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팔란티어 관련된 뉴스입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팔란티어가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결성한 전략적인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확장한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자, 두 기업이 이미 체결하고 있는 파트너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프라이빗 섹터, 즉 사적인 섹터에만 국한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기업들을 고객으로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팔란티어가 미국 정부의 국방부로부터 FedRAMP 이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국가기관의 기밀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이용해서 팔란티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부기관을 상대로 드디어 이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그럴 자격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된 뉴스입니다. 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6.62%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요,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자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인베스터 데이를 하고 나면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데 어제 인베스터 데이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자,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공유해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이제는 사이버 보안도 인공지능으로 하겠다. 인공지능 전문 챗봇을 출시한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주 입장에서는요,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드디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보안 쪽도 독식을 하겠구나. 이렇게 좀 걱정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에 대응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내용은요, 다소 긍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롭 오엔즈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자, 이 애널리스트의 주장에 따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쟁력이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 보안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의 툴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비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전망은 건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을 혜택으로 제시한 걸 봐서는요, 그렇게까지 테크놀로지 쪽에서 우월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4월 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도 해결이 됐으니까요, 다양한 기사 잘 취합해서 내일 금요일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